지금 두 야당이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인의 핵 보유국 선언 및 전 세계 비핵화 발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로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안보는 국민의 정세에 맞춰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두 야당이 중도층, 무당파층을 겨냥해서 안정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것이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야권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취임 후 첫 원내 공식 회의에서 앞으로 더민주는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면서 핵무장을 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에 대해서 과감히 앞으로도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역시 어제 당 회의에서 핵무기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의 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고 지금도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12일 날 당선자 전원이 28사단을 방문해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돈 최고위원도 지금 안보 문제만큼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박지원 원내대표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때 국제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헛된 일을 하지 말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언제까지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 원내대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 역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앞에는 북한에 할 말 하겠다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라, 이런 도발을 갖다가 하는 것을 용납치 않겠다 말을 했고, 뒤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만으로 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북한을 핵을 폐기하도록 평화적으로 끌어내야 된다. 자, 이것이 양립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대화와 협상으로 핵을 이렇게 폐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양당의 당직자들을 불러다가 제가 6개월 시한을 드릴 거니까 퍼주는 거 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서 한마디로 비핵화로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정권을 위임하겠다 하겠습니다. 정말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겪고 보고도 과연 저런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저는요, 앞에 북한에 할 말을 하겠다 하면서 북한이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비판한 부분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는 돈이 안 듭니다. 짜고 치는 비판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요 말은 안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도 너네들 한 번씩 있는 척 할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말을 더 붙여서 대화, 이렇게 화해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할 거니까 방점은 뒤에 찍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만한 소리를 왜 하는지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야당은요, 왜 그럼 이러느냐. 야당의 일부 핵심 지지층들, 즉 야당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층들 가운데는 북한하고의 평화, 협력, 햇볕, 대화,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 일부 친북 내지 종북을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50만에서 한 100만은 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권, 야권의 주변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강경, 한마디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야당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어설프게 DJ의 무슨 햇볕 대하 정책 노선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학생 운동을 할 때 이 북한과의 민족 통일 해방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깊숙하게 머릿속에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운동권 시계로 살아오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그 사고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인맥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말을 이래 하지만은 절대 못 고친다고 보고 좀 있으면 제 색깔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인터넷 방송을 해서 그제 부자가 되고 나도 차도 집도 안 바꿨다, 또 1,000억 이상 기부를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존경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철수 의원의 기부와 관련되는 부분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할 말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지금 안 의원 비판을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문제를 짚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의원이 안내배 주식을 372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1년 11월 달에 안 의원이 무슨 창당을 해서 총선 참가하는가 안 하는가 할 때 한 월간지에 안 의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도되는 순간 거의 동시에 안 의원이 기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요. 그래서 372만 주의 주식 중에서 180만 주의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186만 주 중에서 이듬해 2월인가, 그러니까 2012년 2월쯤인가 주식 가격이 한참 높을 때 86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86만 주를 매각해서 아마 80억 정도 나왔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한 9만 원 내에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빼고 722억이 아마 이 재단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12년 4월에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머지 주식 100만 주는 50만 주는 재단에 가지고 있고 50만 주는 이 신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상설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주식을 이렇게 10% 이상 보유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재단이 이 100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제 안철수 연구소 안내배 주식 가격이 6만 3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만 주는 6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722억에다가 630억 정도를 합치면 1350억 정도의 돈이 재단에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김홍길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박영숙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이렇게 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하고 교통비도 뭐도 하나도 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재단 이사장을 모셔다 놓고 교통비도 업무 추진비도 월급도 안 줬다 이렇게 김홍걸 이 통합추진위원장입니까? 더민주당 DJ 삼남이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람 모셔놓고 안 챙긴 건 한두 개가 아니죠. 안철수 의원의 연구소에서 최장집 이사장을 모셨다가 그런 기본적인 대우를 안 해서 또 그분도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박영수 이사장이 재단 사무실까지 일산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23억대의 사업비 지출이 있었고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고 1년 7개월 동안에 고작 7억 6천만 원의 사업만 했다, 뭐 이렇게 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3억 4백만 원만 했다. 그래서 전체의 이 출연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작년에는 23억대의 지출을 한 걸로 자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동그라미 재단의 지금 사실상 주인이 누군가입니다. 안랩 주식을 100만 주나 가지고 있고 722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재단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이 실질적으로 동그라미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단을 소유했다 말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지금 뭐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재단의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전부 안철수 의원이 자기의 측근들을 재단에 배치해 놓고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사장 월급이나 차비도 아까워서 안 드린 분인데 얼마나 재단을 알뜰살뜰하게 본인이 챙겨서 운영하시겠습니까? 자, 미국의 부자들이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상속 정렬을 피하려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카네기 재단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재단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뭘 합니까? 그 재단에서 결국은 뭐 학교를 만들든가, 뭐 재단이 또 그 기업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창업주의 아들, 손자, 정손자는 대대로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을 장악하는 그런 행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세금을 회피해서 결국 그 기업에 대한 소유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편으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 돈을 기부했다라는 것이 1,000억 기부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단이 안철수 의원의 그 기부 금액이 전액 활용될 수 있는 행태로 굴러가는가, 안철수 의원하고 관계가 단절됐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회사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본인이 가진 뭡니까 186만 주하고 재단에 있는 100만 주 따로 움직이겠습니까? 같이 움직이겠습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든가, 무슨 유니세프에 기부했다든가, 이렇게 하면요, 근처 기부라고 하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사업은 쥐꼬리만큼 하고 재단 경비는 아끼면서 형식적으로 몇 가지 사업하면서 주식이 그대로 있고 또 돈이 대부분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재단 활동인가, 기부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요, 말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왜 23억대를 작년에 지출했을까? 그 이전에는 1년 반 동안을 뭐 7억 6천, 첫 해에는 3억 4백만 원만 지출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자, 722억을 뭐 장기 신탁으로 맡겨놓으면 제가 볼 때 한 3%는 이자가 나올 거다, 그렇게 보면 얼추 작년에 쓴 돈하고 이자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국 안 의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재단의 주식과 원금은 보존하면서 이자로 좋은 일 좀 하자라는 부분인데, 그건 뭐 나쁜 게 아니고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전체를 다 기부했다, 자기가 재단을 통제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기업인은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도 삼성차 광주 유치를 돕겠다, 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에 김종인 대표가 이거 발표해서
정치가 뭐 광주에 유치하라 이렇게 하면 무조건 기업은 따라가야 되냐 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경제민주화 하던 사람이 무슨 재벌을 그렇게 광주에 기업을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느냐고 욕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도울 건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또 짚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성차라는 말 좀 쓰지 말길 바랍니다. 삼성이 지금 차 하다가 망해가지고 솔직히 그거 아직도 피해자들이 뭐 얼마 전까지도 그 돈 물러내라고 하청업체니 뭐 물품 납품하던 업체들이 시끄러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삼성이 차라고 합니까? 삼성이 차에 들어가는 각종 디지털 부품을 대해서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다. 그걸 광주로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왜 본질을 갖다가 호도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차를 가져오겠다라는 거하고 차 공장을, 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을 가져오겠다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용어 정확하게 쓰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자, 아무리 호남 광주가 본거지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해당 기업과는 아무런 기업이 부인하는 공약을 하고, 또 다른 당이 그거는 뭐 광주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우리도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